자, 선택자 버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달러 표시가 붙으면 jQuery에서는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버튼이라는 거를. 자, 선택자 버튼에 onClick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on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클릭 펑션일 때 이제 버튼을 누를 때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선택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선택자 박스에 자, 슬라이드 토글은 슬로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버튼을 클릭해갖고 예를 들어서 선택자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했을 때 얘가 천천히 내려온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버튼을 껐을 때는 클릭, 자, 얘는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은 클린업 정리 함수. 자, 여기 리턴 선택자 버튼 오프 클릭. 자, 클릭한 거는 이제 끝난 얘기예요. 오프 클릭. 자, 이제 무슨 의미냐면 클린업 정리 함수라는 거는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이벤트도 꼭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이벤트도 꼭 지워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화면을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클릭 이벤트가 2개, 3개씩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필요한 가비지.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자바 배우실 건데, 자바 배울 때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롬복이라는 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수정 삭제를 할 때 얘를 그 빌더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은 객체 자체가 가비지 컬렉터로 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가비지 컬렉터처럼 불필요한 것들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거든요. 클린업 정리 함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클린업 정리 함수는 이제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마다 해줘야만 화면을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자, 클릭 이벤트가 2개, 3개씩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비지예요, 가비지. 그래서 이 정리하는 걸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리턴 있지. 리턴에다가 자, 여기에 버튼 하나 만드시고요. 버튼에 이제 요걸 써줘야 돼요. REF. 자,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jQuery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HTML이나 다른 여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id btn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제어할 때 이렇게 선택자 id btn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은 리액트 상태에서 안 좋으니까 대신에 그냥 리액트에 있는 REF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 버튼에 REF라는 거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jQuery에서 선택자 쓰는 거를 리액트에서 REF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 REF가 뭐가 되냐면 요게 돼. 박스 REF. 버튼 REF, 버튼 REF 돼서 여기다가는 그렇게 적어놔요. 토글 버튼. 그 밑에는 div. 자, REF, 박스 REF. jQuery 박스. 얘는 자, 얘를 이제 화면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했죠. 뭐냐? 렌더링 할 수 있게끔 못 만들었잖아. 라우팅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헤더 먼저 가서 여기 디바이더 밑에다가 이거 복사해서 href는 jQuery 하시고 여기도 이제 jQuery라고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인트로 있는데 여기 이제 헤더 js 선언하고 main.js.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임포트로 jQuery 불러오고요. jQuery 또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자바스크립트 학습 밑에다가 자, 임포트 얘가 이름이 뭐였냐면 인트로였잖아요. 인트로 자, 선언해서 이제 이렇게 갖고 오고
자, 밑에 얘 또한 결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여기 있지. 맨 밑에 거 복사해서 자, jQuery 여기는 인트로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결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화면 보기 전에 이 말을 먼저 기억하세요. 옛날에 플래시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쌤이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르치던 게 플래시예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어도비에서 애니메이터 CC라고 돼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시를 할 때 액션 스크립트가 이제 말하자면 자바랑 약간 좀 비슷한 형태. 그 시대에 어도비에서 자바를 사용하던 거는 플렉스라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되게 애니메이션으로 현란하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게 없으면 화면에서 절대 구동이 안 되고, 그리고 되게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양되다가 이제 jQuery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jQuery를 보시면은 jQuery를 되게 좋아하고 선호했던 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스타일을 안 써서 보기 싫은 건데, 자, 여기를 열어보고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jQuery 박스 클릭, 이렇게 애니메이션 코드 몇 개 쓰지 않고 애니메이션 되고, 그리고 또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짧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게 이제 만들었어요, 얘가.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되게 많이 잘 쓰다가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였었냐면은, 그 학원의 선생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jQuery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학원 선생님 하던 분들은 학원 선생님만 했어요. 어떻게 돼? 바깥에서 이제 생활을 못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 강의도 하고 전력 투구하면서 사는 사람 아닌 이상은 새로운 기술 나오는 거에 대한 받아들임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나냐면, 이제 플래시 다 버리고 jQuery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였고, jQuery를 또 이제 학생들도 배우러 다니고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사라지게 만든 게 또 리액트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갈수록 이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 리액트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뷰하고 선호도가 옛날에는 좀 비슷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리액터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좀 잘 해야 돼 갖고, 리액트를 잘 하려면 일단 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스크립트 관련되어 있는 거 어느 정도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건데, 이제 리액트에 대한 진도를 나가요. 드디어.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해보셨으니까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나가요. 말하자면 그동안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하셨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데, 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냐면요. 일단은 리액트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할 거고, 이 자바스크립트 있는 데서. 그 다음에 그 1년의 학습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아까부터 얘기했던 타입스크립트 있죠. 타입스크립트로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능력 단위가 이번 게 뭐냐면 능력 단위라는 게 저희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저번에 제가 이거 여기 한번 열어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다른 거 수업하지 말고 다른 거 수업하지 말고 이거 하는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K데이터 말고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C에 대한 게 나와요. C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C에 대한 거를 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능력 단위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능력 단위가 지금 7월 10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C도 들어가는데, C는 해놓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존하는 프로그래밍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객체가 아닌 거, 객체 기하는 언어가 아닌 형태, 그거여서 이제 발전한 게 C++인데, 하여튼 나라에서 능력 단위 만든 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니까 일단 그것도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었죠. C 한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걸로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자, 리액트를 끝나는 시점에 C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우선은 있잖아요. 여기 서브 폴더에 가갖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리액트. 자, 여기 서브에다가 뉴 폴더로 리액트를 만드시고, 서브 폴더에 리액트 만드신 다음에 자, ES6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먼저 건너뛰고, 어디부터 보시냐면은 JSX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리액트에다가 최초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new 파일 JSX. 자, 얘도 이제 얘하고는 비슷한데 얘는 우리가 대문자로 쓰니까 상관없겠죠. JSX.jsx.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왜냐면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저걸로 적응했는데 실상 이렇게 쓰기도 해요. 펑션 JSX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펑션을 이렇게 쓰다가 함수형 컴포넌트, 이게 함수형 컴포넌트 시초예요. 근데 어떻게 돼? ES6에서 화살표 함수 나와갖고 제가 그걸 선호해갖고 이걸 쓰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본의 함수형 컴포넌트. 리턴 쓰는 거 똑같아요. 익스퍼트, 디폴트 똑같아요. JSX.
자, 리액트를 이제 학습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UI 연습은 그동안 좀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스크립트 본래 상태에서 리액트를 학습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둘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꾸미려고 하면 다 꾸밀 수 있는 거니까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적응도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자, 일단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야죠. 여기 가고 메인 JSX에다가 다 선언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맨날 하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 리액트를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쓰면 좋겠죠. 여기다가 라우트 패스 하나 복사 한번 하시고 JSX 또 위에서 부르고 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 먼저 불러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또 헤더에도 이제 써주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다 표기해 놨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냥 이것만 써주면 되죠. 여기에 이제 순전하게 리액트를 학습하는 데만 주된 목적을 줄게요. 여기서는 꾸미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그런 것만 할게요. 그래서 자, 자바스크립트는 엄격하네요. 제가 여기서 뭐 실수 하나 했지? 지금 이 화면에서 뭐 틀렸죠? 저? 다른 애를 밖으로 내보냈죠? 다른 애를. 자, 이러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엄격한 언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또 여기도 잘못 썼네. 여기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얘가 다 난리쳐요. 틀렸는데 하면서. 자, JSX를 이제 보실 건데 뭐냐면은 JSX는 이제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 XML이 JSX예요. 자, H1 JSX는 자바스크립트 XML. XML은 그럼 뭘까? Extension Markup Language. 이게 XML이에요. 그러니까 HTML의 개조형이 XML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XML을 쓸 일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어. 왜냐면은 그 XML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개발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XML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일단 그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경험을 해봐야지만 XML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 개는 이런 차이로 보시면 돼. HTML은 태그가 고정되어 있잖아. XML은 내가 사용하려는 태그를 만들어서 써요. 그게 XML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첫 번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익스프레션을 JSX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마크업 내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변수를 사용 후 변수를 만든 다음에 중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여기다가 const 자, HP를 썼어요. 그러면 자, 218 곱하기 1.36 이걸 해주면 이게 말하자면 곱셈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거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을 여기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피 쓰고 이제 여기다가 자, 1번에 예시라고 적고 자, it has 중괄호 블록 하시고 저희가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변수명이 HP였죠? 여기다 HP를 넣어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홀스 파워라고 넣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식이 여기 이제 들어갔죠. 보시면 HP라고 넣은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함수 안에 함수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또 함수를 만들 경우에는 자, 여기 위에다가 만약 함수를 만들 경우
상단에 쓴다. 자, 여기다 이제 뭐냐면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KWTOHP 자, 얘는 뭐예요? 함수명이죠. 자, 킬로와트는 뭐야? 얘는 매개변수예요. 여기에 소괄호에 들어간 거 매개변수고, 자, 함수는 리턴을 실행시키고 종료된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가면은 모든 개발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함수를 그렇게 완벽하게 깊게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리턴이 들어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함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야? 리턴 값이 못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은 리턴 값이 안 나오는 건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실행시키고 이제 종료를 시키는데, 자, 리턴. 자, KW 곱하기 1.36. 자, 밑에 거를 그냥 함수화 시킨 거죠. 얘는 밑에서 계산한 거를, 네, 밑에서 계산한 거 그냥 함수화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P 2번의 예시. 자, 표현식 안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음. 자, it has 자, 함수명이 뭐였어요? KWTOHP였잖아요. 예. 요렇게. 자, 매개변수 써줘야지. 아까처럼 매개변수 값으로 요렇게 218. 그러면 이제 위에 거랑 또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객체 속성을 참조할 수 있음. 3번. 자, 객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리턴 위에만 쓰면 자, 콘스트 마이카 이러면 되겠다. 콘스트 마이 오브젝트 네임 BMW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자, 640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화이트 자, 이런 이제 객체 만들었잖아요. 객체에서 지금 속성이 이름, 모델, 색상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3번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마이카 is a 나의 차는 my object 컬러 my object name my object model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카 이즈 화이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하잖아.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해주는데 이제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건데 이제 뭐냐면 클래스명도 때로는 은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동적 클래스를 사용할 때 좋다. 또 장점이 뭐냐면 4번의 예시라고 줬고요. 동적 클래스를 사용할 때 좋다.
그래서 이제 은닉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사스를 한번 열어야 돼. 우리 사스 연결했잖아요. 사스에다가 이렇게, 이래서 이제 다 연관해서 작업을 해봐야지 뭔가 무엇인지 이제 알거든요. 자, 어셋에 가서 SCSS 있잖아. 거기에다가 따로 이걸 파죠. 또 이럴 때 또 사스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뉴 파일 언더바 리액트 이렇게 쓰죠. react.scss. 자, 그럼 여기 style.scss에서 불러오죠. 자, 여기 골뱅이 임포트 리액트.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얘를 불러오는 거니까 얘만 열어놓으면 돼요. 리액트에서 CSS. 자, 학습할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보는 건데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클래스 마이 클래스 자, 클래스 마이 클래스를 했죠. 그럼 여기다가 컬러 바이올렛 이걸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변수로 있잖아. const x 여기에 이제 저 클래스를 대입해요. 아까 my 클래스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4번 있지. 4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클래스명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 또 이제 비슷한 건데요. 뭐냐면은 P 쓰고 변수로 스타일을 선언할 수 있어. 자, P 하고서 여기다가 스타일 있잖아. 스타일을 근데 별로 선호되는 건 아닌데 능력치니까 보여드린 거야. My 스타일 이제 적어주고요. 위에서 만들 거야. 여기서 이제 뭐냐면 const my styles 자, 컬러 레드. 또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은 또 이렇게 달라요, 사용법이. 그리고 용어도 조금 틀리고 폰트 사이즈가 일반 CSS에서 이거였잖아. 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값을 스트링으로 넣어요. 값을 스트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또한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도 결이 다르죠.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라고 하이픈 쓰고 했잖아. 근데 스크립트에서의 이 스타일은 이래요.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